자, 그러면은 수열로 가봅시다. 아이고, 수열은 참 재밌죠? 하하하하 하하. 자, 이거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는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x가 1에서 3 사이에서 만약에 정수로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은 1, 2, 3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는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그래서 셀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이산적이다 라고 부르고요. 1부터 3 사이의 실수라고 한다면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그죠? 걔는 이산적이지도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으니까 에이 굳이 안 해요. 그냥 실수 안에 정수가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수만 특별하게 더 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유리수 중에서도 뭐 분모가 무슨 뭐 3짜리로 딱 정해져 있는 걔네들은 뭐 이산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조건을 따로 주진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수 조건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정수 조건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넓게 수열과 함수를 기준으로 나타낸다면 둘의 차이점은 딱 뭐밖에 없다? 사실상 정의역 차이밖에는 없는 상태구나. 수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함수는 x라는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펑션.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 결국에는 이산적인 애들을 쓰고요. 얘는 실수. 뭐 물론 함수 중에서는 정의역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실수 조건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의 차이로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제 수열 중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쓰는 것들, 그쵸? 그럼 얘는 함수로는 뭐로 볼 수 있다? n만 x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1차 함수랑 완전히 동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1창의 계수가 공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창의 계수가 공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는 아니다.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입장에서는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구나. 괜찮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때에 따라서는 함수적인 해석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등비수열은 굳이 지수함수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저기 미적분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적분 선택지 아니면 볼 일이 없고요. 다만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찾아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얘는 안 나오는 게 있는 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음수면 안 되잖아요.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지수가 밑이 음수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 입장에서는 사실은 밑이란다. 공비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굳이 함수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꼭 포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합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그마,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얘는 이산적인 것들의 합,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적인 것들의 합. 그래서 그 합에 관련해서도 얘를 등차수열의 합에 한정해서는 2차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넓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등차수열. 자, 사실 우리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규칙이 특별하게 나오는 거 아니면 어차피 안 하죠.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만 어차피 메이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차수열은 사실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 수2에 있어서는 등차수열은 3차 함수랑 거의 비등한 느낌이 되고요. 수2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큰 맥락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약간 뭐랄까 4차 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건 아닌데 느낌상 좀 그렇다라는 거야. 왜냐면 3차 함수는 어때요? 수2 할 때 3차 함수는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광산이 있어요. 어떤 광산이 있는데 광물을 캐는 광산인데 여기 광물이 고갈이 났어. 다 팠어. 이미 더 이상 파고 들어갈 게 없어. 3차가 그래요. 3차가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문제가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1대1 대1대1이니 막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최고책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느니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게 생겨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왜? 나올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팔 데가 없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4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그런 식으로 비율 관계를 꼭 다 알아야만 풀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직 안 됐어요. 얘네는 4차는 아직 고갈이 안 됐어요. 얘는 내려면 낼 게 아직 한참 많아요. 아직 수능이 그 정도까지 고여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4차는. 3차는 이미 고이다 못해서 완전 지금 뭐,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등차 수열을 무슨 뜻이에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완벽해야 돼요. 보자마자 그냥 파마마마막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등비 수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저기 근데 미적분 선택자는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등비 수열은 저기 미적분 선택자들은 나중에 급수라는 데서 거의 뭐 그냥 완벽하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다만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등비 수열은 그냥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그냥 문제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등차 수열 입장에서 먼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일단은 그 세 가지 케이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라고 놓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주요하게 다뤄야 될 거를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항. 그렇죠. 일반항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N-1D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처음 배울 때 쓰는 거고 보통은 1차 함수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공차가 기울기랑 똑같은 애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괜찮죠? 어차피 1차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공차가 3이고 초항이 4다 이러면은 AN 그럼 뭐 4 플러스 n-1 3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배울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차가 3이다 그럼 일단 뭐 3n이겠지 초항이 4면 1집으로면 4 나와야 되니까 그냥 1집으로면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A의 구항이면은 얘는 3에다가 32를 더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구나. 얘가 이런 식으로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구항이 35라 그러면은 우리가 12항을 구한다. 그러면은 너무 쉽기는 하지만 35에서 공차만 3번 더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초항 공차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일반항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꼭 초항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주어진 항이 몇 항이든 상관이 없어요. 8항이 있으면 8항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중항에 관련된 논리예요. 그죠? 중항에 관련된 논리. 솔직히 말해서 등차 수열은 중항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등차 수열 나왔다 그러면 중항밖에 쓸 게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중항밖에 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중항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2B가 A 플러스 C랑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7하고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얘 가운데 항은 얼마냐, 그쵸? 둘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쵸? 그러면 둘 더하면 20이니까 절반이면 11이겠지. 요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밑에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 놓고 봤을 때 관련된 내용으로 중항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A의 K번째 항이고 이게 2K 플러스 3K 플러스 4항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네 둘의 중항이라면 K와 3K 플러스 4의 절반이 2K 플러스 4항. 아, 요게 지금 1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놔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3 집어넣었을 때랑 뭐 9 집어넣었을 때의 어떤 함수값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직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의 정 가운데 있는 지점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3,F3이고 얘가 9,F9면은 여기는 어차피 둘의 정 가운데 6? 그럼 얘는 6,F6인데 이게 어차피 F에 2분의 3 플러스 9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어차피 일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항번호만 합쳐서 그냥 절반 때려버려도 중앙이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일차함수적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죠? 괜찮나? 안 틀렸나? 틀렸다. 그죠? 괜찮지? 오케이. 틀렸어? 또 틀렸어? 맞았지? 이번엔 맞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또 틀렸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합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하긴 합니다. 얘도 엄청 중요하기는 한데 별이 10,000개 정도로 잡을게요. 근데 그 합 안에서 나오는 게 총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억. 첫 번째는 이제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1항부터 n항까지 어떤 SN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개수 절반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거는 초항과 공차 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초항 공차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대로 써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지? 얘는 2분의 AN이 결국에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그쵸? 뭐 이거의 식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공차가 1차의 해수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그냥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써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를 만약에 전개를 해본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n이 변수잖아요. 그렇죠? n이 변수인 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특별할 거 없죠. 그냥 그대로 쓴 것 뿐이니까. 공차 절반이네. 괜찮죠? 공차 절반이 2창의 개수로 나올 거예요. 얘는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만약에 4x 플러스 6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합을 써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합이야? 합이라니까. 괜찮죠? 인테그랄 합이에요. 그럼 얘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an이 4n 플러스 6이다. 시그마 an을 쓰면은 어떻게 되지? 2n제곱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d는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만약에 한번 해볼까? 얘는 A1이 지금 10이죠? 그러면 초항과 마지막 항 더하면은 4n 플러스 16. 그쵸? 그런 게 항개수 절반으로 들어가니까 2n 플러스 8에다가 n 곱한 거라서 2n제곱 플러스 8n으로 나오네요. 우와! 진짜로 딱 2n제곱으로 나오네. 괜찮죠? 부정적분한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창의 개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창 다르잖아. 왜지? 이산적이라 그래요. 연속적인 것과 이산적인 거의 차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달라요. 굵직한 건 똑같은데. 괜찮죠?
그래서 이 창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눈치채줘야 돼요. 아, 한마디로 SN이 만약에 이차함수 형태로 튀어나왔다. 등차수열 합이란 뜻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공차는 딱 보자마자 뭐? 4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공차는 그냥 딱 보고 그냥 4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죠? 상수항이 없는데? 그렇죠? 상수항이 없어요. 왜 상수항이 없어요? n을 밖에다가 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n을 밖에다가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항이 없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초항마랑 더한 다음에 하는 거 말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어요. 어차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2n제곱. 그 다음에 S1이 A1과 똑같이 10 나와야 되니까 그냥 8에 나면 되겠네. 괜찮죠? 어차피 상수항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N이 뭐 2n 플러스 8 뭐 이렇게 나왔다. SN? n제곱 플러스 9n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괜찮네? 굳이 막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아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지금 보라는 거는 이 식을 뽑아내다라는 게 아니라 얘 딱 절반인 거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냐? 아니, 문제 풀면서 어차피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말란 얘기예요. 아, 이런 관점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SN인데 여기 막 이런 거 4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합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SN 빼기 SN-1이 AN인 거를 꼭 써줘야 돼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합의 일반항이 나오잖아요. 합의 일반항이 나와 있다면, 뭔가 식이 나와 있다면 여기서 SN-를 빼줬을 때 얘는 AN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SN 빼기 SN-1이 왜 AN인지 이해돼요? 그죠? 너무 당연하지? 왜? 아니,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했는데 1항부터 n-1항까지 더하면은 당연히 그냥 마지막 항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얘는 2항부터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1부터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n에다가 1 집으면 얘는 S0예요. 1항부터 0항까지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역이다 자연수로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n-1도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n이 2부터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둘의 교집합으로 정역 범위가 산출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 이상밖에는 못 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1항은 어떻게 구하냐? 1항은 어차피 SN에다가 1 집어넣는 게 그냥 1항이겠네 라고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거를 이건 어차피 그냥 배경 지식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이 방금 쓴 것처럼 n제곱 플러스 9n으로 나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SN-1은 어떻게 되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죠? 여기다 n-1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9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시 한번 얘는 1부터 들어가고 얘는 2부터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걸 뺀다면 SN 빼기 SN-1이니까 AN이 되겠고, 이때 n제곱 지워지고 9n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n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2n 나오고,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8 나오겠네요. 그쵸? n이 2부터 맞잖아요. 그쵸? 똑같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A1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0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차이가 없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은 그냥 2n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 4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도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일 리가 있어요? 아니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등차수열의 합이었으면 애초에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왔어. 근데 그래도 SN 빼기 SN-1은 AN 일반항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더니 지워지는데?
차이가 있어요, 식이? 없죠? 없는데 유일한 차이점 하나는 뭐예요? 얘가 4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가 14예요. 그럼 얘는 무슨 차이지? 원래 기존에는 요 AN이 10, 12, 14, 16, 18 이러면서 진행되는 등차 수열이었는데 지금 얘가 SN이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4면은 얘가 14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괜찮네? 그러니까 초항만 등차 수열에서 벗어나고 2항부터는 다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되기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수열은 2항부터 등차 수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 수열은 전체가 등차 수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안 불러요. 괜찮죠? 등차 수열이라고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거? 여기에서 Sn 빼기 Sn-1이 AN이고, 그렇죠. 다만, N이 2항부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언젠가는 1항부터도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죠. 그럼 언제는 되는 거지? 아니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는데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S1 빼기 S0가 A1이 성립할 수만 있으면 그게 얘랑 똑같으면은 얘는 1부터도 성립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괜찮죠? 왜? 아니 지금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요. 요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 집어넣은 거랑 얘가 똑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걔는 1항부터 성립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얘랑 차이가 없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뭐가 어때야 돼요? 요게 빵 나오면 되는 거죠. 괜찮죠? 얘가 빵일 때는 1항부터 성립한다. 그래서 S0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S0가 0이면은 걔는 무조건 1항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한만 그럴까요? 아니면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할까요?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합니다. 등차 수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Sn 빼기 Sn-1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거는 S0가 0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S0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Sn 빼기 Sn-1은 AN 1항 무조건 따로. 이러면 실수 안 해요. 그렇죠? 자신 있으면 S0 가지고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은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딱 보면 어때요? S0가 0 나오네.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S0가 0 나올 수밖에 없게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의 수열은? 등비 수열도 그러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나? 아니,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수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0제곱하면 빵 나오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SN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지우고 이쪽에다가 잠깐 한 번만 써볼게요. 본론만 써놓을게요. 2분의 dn제곱 플러스 a-d를 2로 나눈 n. 그렇죠? 요 형태는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항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항을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기 얘 별 100만 개야. 이거 똑같이 100만 개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진짜로. 이걸 못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죠? 중항 논리 이해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쓴 거랑 비슷하게 예시로서만 한번 좀 써볼게요. 예시로서만. 예를 들면은 S5가 있다 라고 쳐봅시다. A1, A2, A3, A4, A5.
그래, 요렇게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구한다. 등차 수열이라면 초항과 마지막 항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잠깐만. 요게 뭐예요? 1항과 5항의 중항이잖아요. 그쵸? 1항과 5항의 중항. 아, 요거의 중항 요거구나. 이거 지금 3항이에요. 3항만 5개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얘가 3항 2개고요. 얘도 3항 2개예요. 그럼 뭐 3항이 5개지 뭐. 그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딱 보자마자 S5? 그럼 OS3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2라고 해서 길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미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S5면은 일단 S잖아요. 2차급이에요. 급수로 놓고 봐도. 근데 A3면은 이건 1차급이에요. 급수가 다르잖아요. 2차랑 1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줄여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지? 그런 거. SEN 플러스 L.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지? 그럼 뭐 그냥 EN 플러스 1에 AN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죠? 딱 정가운데 항이 뭔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얘는 홀수기밖에 못하나? 얘는 홀수기밖에 못해요.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건 홀수기밖에 못해요. 다만 짝수인 경우는 그러면 불가능하냐? 아니죠. 뭐 어차피 얘도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뭐냐면 앞뒤합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앞뒤합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계속 써온 것처럼 도저히 모르겠으면 A랑 D 가지고 표현해도 됩니다. 한개수 절반으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약분해서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냥 전체 합의 절반 세트만큼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꼭 A1과 A6의 합으로 봐야 되냐? 아니, A2 플러스 A5로 봐도 되고요. A3 플러스 A4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쉽게도 얘는 중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내가 혼자 풀 때는 어떠냐면은 내가 혼자 풀 때는이에요. 혼자 풀 때는 3.5항으로 써요. 그냥 3.5항 6개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 2, 4, 6, 8, 10, 12 만약에 이렇게 6개 있다. 그럼 얘는 전체 평균이 7이잖아요. 그럼 7이 6개 있어서 7, 6이 42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어차피 전체 평균이 전체 중앙 그 항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뭐 편의상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표시는 못해요. 표시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7이 6개 있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어떤 느낌이라고요? 요게 전체 중앙이라는 거야. 전체 중앙, 전체 평균이에요. 평균이 n개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괜찮죠? 평균이 n개. 우와! 평균이 n개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예시로만 한번 써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S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1항부터 5항까지의 전체 중앙이 3항이니까 3항의 5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못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심화를 아예 못 들어가요. 이걸 못 보면. 지금 현재 수능은 어떻다고요? 등차 수열은 이미 고갈됐어요. 고갈됐어요. 이거 배려 없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진짜로 지금 수능은 이걸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오늘 이거 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그냥 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별을 또 써야 되나? 별을 또 써야 되나? 미안. 얘는 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한대. 그쵸? 진짜로 얘가 제일 중요해. 얘만 할 수 있어도 등차수열은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배려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뭐야? 그건 내 생각 아니냐? 이거는 뭐 수능에 이런 건 낸 적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 교육청에서 벌써 한참 나왔어요. 이미 10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드문드문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2차식이니까. 괜찮죠? 2차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2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그릴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모든 등차 수열은 항상 합이 S0는 빵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면 Y는 Sn이라고 하는 N이 변수인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럴까? 편의상 공차가 양수인 경우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공차가 양수인 경우. 그럼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등장을 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데 원점 지나가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대칭축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대칭축이 왼쪽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어떤 상태? 초항이 양수인 경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초항이 양수인 경우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오케이. 초항이 양수. 그래서 나중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면 초항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들을 자꾸 줘요. 일부러 그렇게 줍니다. 일부러. 물론 그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일부러 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는 1,S1, 2,S2, 3,S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빨리빨리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르겠죠? 초항이 음수인 케이스예요. 자, 똑같이 0,0을 지나가요. S0는 무조건 0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배 수열의 합, 뭐든지 기준이 되는 수열이 나왔다. 합은 반드시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집어넣었을 때 껌 필요한 사람! 껌 먹고 싶은 사람!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알았어. 고마워. 누군가 받아줬어.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얘는 S0가 0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대칭축이 왼쪽이 아니고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는 초항이 음수로 나오는 케이스들이겠구나. 괜찮죠? 1,S1 초항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쉽게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1항, 2항, 3항 이게 이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괜찮죠? 꼭지점에서 나온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차가 이번에 음수인 경우.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맨 첫 번째 공차가 음수인 경우 중에서 대칭축이 왼쪽에 등장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얘는 초항이 어떤 상태? 음수인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도 음수니까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초항이 또 양수인 경우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차 함수는 대칭축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하긴 하겠지만 보통 등차 수열합 같은 경우에는 초항과 공차 가지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애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1,S1.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꼭지점에서 딱 최대값이 나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상태냐? 어떤 느낌이지?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초항이 8이에요. 공차가 -2예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S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20. 그죠? S4도 20이고요. S5도 20이에요. 그렇죠? S4랑 S5가 합쳐서 지금 20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S4와 S5가 똑같이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꼭지점이 등장을 안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 5, 3, 1, 마1, 마3, 마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공차가 마이너스이면서 초항이 7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럼 얘는 최대값이 몇 항째에서 나와요? 4항째에서 나와요. 왜? 양수만 싹 다 더해야 최대값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요 기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S4가 얼마지? 16으로 나오더라. 그렇죠? 근데 이때 얘는 어때요? S3가 15 나오고요. S5가 15 나와요. 괜찮아요? S3가 15고 S4가 16이고 S5가 15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칭 구조로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7, 4, 1, 마2, 마5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기는 해요. 양수까지만 해야. 괜찮죠? 근데 S3가 얼마? 12가 나오고요. S2는 11, S4는 10. 어떤 느낌이야 이때는? 허이! 자, S2가 11 나오고요. S3가 1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S4가 10 나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로 볼록한 것 중에서 꼭지점보다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S11이 조금 더 작은 거고요. S4가 더 작은 거예요. 그렇죠? S4 10, S3 11, S3가 12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얘가 이산적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야. 이산적이기 때문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활용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그래프만 맹신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어차피 그 안에 일정한 자연수 지점들만 생각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을까요? 쉬울까요? 무조건 높아요. 무조건 높아요, 난이도가. 그럼 이걸 왜 하지? 이거 안 하면 수식으로 우주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주가기 때문에. 진짜 빡세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끝나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별이 몇 개냐? 미안해. 얘는 아쉽게도 별이 작은 별 하나. 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은. 왜? 뭐라 그래야 될까? 10년 전에 유행하던 애요. 10년 전에 유행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는 한 5년 전에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얘 말고도 좋은 문제 많잖아. 아직도 중앙 가지고 헤매는 친구들 많은데 굳이 얘 갈 필요가 있어? 약간 좀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얘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얘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참고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놔야 돼요. 어차피 이따 문제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알았어. 요거하고 잠깐만 쉬면 안 되지. 쉬면 안 되지. 요거하고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 퀴즈 하나만. 자, 퀴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합인데 S10이 있다고 쳐볼게요. S10은 A1, A2부터 A10까지 더한 상태예요.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S20 빼기 S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 굳이 이렇게 잡았냐면은 한 개수 똑같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이랑 12항부터 20항까지 더하게 됩니다. 얘가 200이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S30에서 S20을 뺀 얘가
똑같이 21항부터 30항까지가 됩니다. 자, 등차 수율이라고 했을 때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이걸 바로 퀴즈로 내면 좀 힘들겠지? 300이에요.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공차는 얼마일까요? 공차는 1이에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등차 수율은 다시 한번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왜지? 이게 한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 딱 10항 차이 나네. 얘도 10항 차이 나네. 얘도 10항 차이 나네. 한개수 다 똑같잖아요. 그럼 10D 몇 번 더요? 10번.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더한 공차는 총 100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 100개의 공차를 다 더한 게 지금 100 차이 나잖아요. 그냥 공차는 1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도 내려갈 때 공차가 몇 개씩 더해져요? 똑같이 10개씩 총 10번 더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이 100D가 되겠는데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S40 빼기 S30 얘는 얼마일까요? 400이겠죠? S50 빼기 S40은 그냥 500이겠죠? 자, 퀴즈. 좀 심플한 걸로 낼게요. S10은 200, S20은 500. 이일 때 S30은 얼마일까요? 공차는 얼마일까요? 자, 한 번만 부탁해 볼게요. 응? 예? 응? 아니에요. 맞네? 이게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얘가 지금 잘못 나왔네. 왜요? 응. 근데 답은 맞았어. 에? 공차는 얼마일까? 이거 응. 이거 이게 아니네. 응. 그냥 이거네요. 그치. 오케이. 그럼 답이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오케이. 오케이. 응. 좀 힘들게 가긴 하는데. 맞긴 맞지. 맞는 것 같아. 할 수는 있니까.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랑 공차가 몇 개 차이 나요? 다 합쳐서? 10D가 몇 개 차이 나지? 그치, 10개지. 10D가 100D지. 200에다가 100D 더하면 300이에요. 100D가 얼마? 오케이. 너무 쉽다, 그치? 오케이. 너무 쉽지? 미안해, EA인데 잘못 썼어. AM 플러스 1이네. 망했다. 나봉.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여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공차가 10개씩 10번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00이고 11항부터 20항까지가 300이니까 100D가 100. 공차는 그치 100D가 100이에요. 그치 그래서 공차가 1로 나와요. 오잉! 아, 오케이. 자, 요거를 좀 잘 정리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뭉텅이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등차 수열인 것 뿐만 아니라, 10개 합도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왜? 10개 합이 통째로 100D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등차 수열.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써놓고 봅시다. 자, 그럼 얘가 200이고요. 그럼 얘는 20개니까 좀 어려운데? 그럼 어떡하지? S20에서 S10을 빼면은 11항부터 20항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S10에다가 100D를 더한 거랑 똑같은 상태지 않냐. 그게 지금 S20에서 S10을 뺀 게 300이니까 요게 200이라서 공차는 지금 1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공차는 그냥 1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S30에서 S20을 뺀 게 200, 300, 400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400. 그러니까 S30은 S20에다가 400을 더한 거랑 똑같아서 500 더하기 400이라 900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중앙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퀴즈를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퀴즈 2번. 요거를, 요렇게도 생각해 볼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큰일 나요. 만약에 이거 외울 거면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 외울 거면은. 진짜로. 외우면 진짜 안 됩니다.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20을 갖다가 A1, A2, A10 플러스 A11, A12, A20이라고 쳤을 때 얘가 S10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S10 플러스 100D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해요. 이 관점. 근데 이 해석이 좀 더 헷갈리니까 일부러 빼는 걸로 보여주는 거고, 빼는 게 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딱 보고 뭐야 어차피 열뭉탱이씩 2개네 10배수의 개수로 나와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중에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무슨 S4가 무슨 16으로 나왔다라고 칠게요. 10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S8이 얼마로 나오지? 몰라. 그냥 30으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똑같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S8이라고 안 줘요. 막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요. A5, A6, A7, A8. 얘가 지금 80이라고 줬다.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어차피 10이니까 10으로 써주고, 얘가 10 플러스, 여기다가 4D, 여기다 4D, 16D.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써줘도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20 플러스 16D가 30. 이거 좀 지저분한데? 그쵸? 어쨌거나. 공차가 16분의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니까 되게 센스껏 봐줘야 돼요. 그냥 전형적인 틀로 놓고 보는 거. A랑 D만 가지고 문제 푼다? 그건 진짜 3점까지만 맞추는데 쓰는 거고요. 4점도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렇게 쓰기는 해야 되겠죠. 4점도. 대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진짜로. A랑 D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오래 갈 자신.
오래 갈 자신? 뭔가 듀라셀인가? 미안. 아무튼 오래 걸릴 각오하면서 가야 됩니다. A랑 D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그치만 도저히 안 되겠으면 A랑 D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10 몰라 20이라고 칠게요. S20이 4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SO가 야 이건 좀 어려운데? SO가 잠깐 미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5개 25 100이라고 할 때 공차 얼마일까요?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S22 400이고 SO가 100이다. 물론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A랑 D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에이 몰라 난 초항 공차 가지고 다 할 거야. 뭐 1항 2항 합해서 항 20개 해서 들어가도 되고 2항 5항도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방금 했던 걸 좀 이용해서. 야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미안해. 와 말도 안 되는 걸 해버렸다. 미안해. 미안. 잠깐. 아 미안해. 아 나 이거 맞는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생각 못했어. 아 미안해. 이걸로 갈게. 아 이러면 딱 이쁘게 공차 자연수로 나옵니다. 나 공차 자연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미안해. 실수했어. 아 암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어저께 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몰라 내가 이게 추석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아파. 명절 때만 되면 자꾸 아파요. 아이고야 되게 아깝다. 얘는 여기에서 20어디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오케이. 아우 따봉. 오케이. 아우 따봉. 오케이. 뭐, 요 정도까지면은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든. 미안. 아이고. 자연수는 맞아요. 한 자리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이제 확률은 20%. 자.
자, 왜 다 썼냐면은 실제로 다 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일부러 내가 5개, 20개 이렇게 써는 거는 다 써서 보여주려고 한 거고, 여기서 응용되면은 50개, 200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괜찮죠? 어차피 같은 관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딱 뭐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5개씩 잘라보세요. 그게 요 내용이죠? 5개씩 잘라보세요. 아, SO구나. 아, OD, 그쵸? 그래서 S5에서 OD가 5개. 그쵸? 이해될까? 자, 그럼 얘도 또 5개씩 잘라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S5에서 10D 가 5개. 얘도 마찬가지죠? S5에서 15D가 5개. 75D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관점을 되게 잘 가져줘야 돼요. 결론은 S5가 4개에다가 25D, 50D, 75D 다 더해주니까 150D가 되는구나. 그렇죠? 100을 빼면 300. 150D가 300. 그렇죠? 공차가 그냥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긴 했는데 뭐야, 그럼 이 정도 스피드면 그냥 뭐 얘 없이도 그냥 처음 공차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딱 보고 나서 공차 뽑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순간적으로 딱 본다 그러면은 7초. 그래, 7초 정도. 보통 그쵸? 보통 진짜 10초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걸 보고 오차 없이 그냥 10초 이내로 공차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이거 딱 보이면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서 진짜로 그냥 5개씩 뭐야 5배수네? 뭐 5개씩 잘라서 보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문제 푸는 실력은 지금 그래 나도 지금 현역이 아니라서 스피드는 되게 많이 느려져 있는 상태예요. 현역 때보다는 느려요. 예전처럼 머리가 팡팡 돌지 않아서 미안해. 그래도 그냥 내 예상으로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문제 푸는 그 상태에는 전국에서 아마 한 0.001% 정도는 나랑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좀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현역 시절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였고 진짜로 현역 시절 때는 지금은 대충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에서 한 100등 정도는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안해. 문제 푸는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실력만 물론 웃긴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당시 문제 푸는 실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무슨 뜻이냐면 답만 잘 내요. 답만 잘 내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 현역 시절을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뭘 알고 그렇게 풀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는 게 되게 적어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더 잘 푸냐?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별개예요. 더 잘 풀고 못 풀고는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튀어나오고 정답률이 높은지 그게 문제인 거지. 많이 알고는 솔직히 조금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지. 이 당시에 나는 지금보다 사실 더 잘 풀기는 하는데 설명하는 거면 설명을 못해요. 뭘 모르니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빨리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설명하기 훨씬 더 낫겠죠. 미안해, 뻘소리 그만. 자, 어쨌거나 공차가 2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로는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은 어차피 극상위권들 있잖아요. 극상위권들은 이거 딱 보고 10초 이내로 공차가 그냥 바로 보일 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극상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나오는 내용이긴 했는데 아니다. 그냥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를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내용은 딱 요 정도.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 나왔다. 이거 벗어나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로. 여길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합의 논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몇 개씩 잡아서 가는 거 좀 애매하긴 하겠다. 잠깐만. 혹시 여기에서 이것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건 좀 오반가? 괜찮아요? 그럼 초항은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죠? 2식 2번 빼니까. 그냥 이것만 딸랑 주어졌는데 그냥 나머지 일반항이 그냥 다 튀어나와요. 진짜로. 그게 몇 초 만에 나와요. 괜찮아요? 그렇죠? 물론 몇 초 만에 뽑아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관점을 좀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관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등차 수열은 지금은 초항과 공차만 가지고 문제 푸는 시절이 지났어요. 괜찮죠? 갖가지 관점을 가지고 놀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스텝 1 문제 초항공차 가지고 보는 거는 좀 너무 쉽지만 3번 하나만 해볼게요. 3번 하나만. 절대값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이게 딱 보자마자 공차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거의 그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다 풀었구나. 오케이. 심심하겠다. 미안, 알았어. 금방 넘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자, 어차피 케이스는 둘이 뿔뿔이냐, 뿔마냐, 맞뿔이냐, 마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뿔뿔이나 뿔마나 둘 다 5항과 7항이 똑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거는 공차가 0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초항이 양수기 때문에 그나마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안 되죠. 맞불도 안 돼요. 그죠? 이거 맞불로 풀면 맞불 시너지 다시 풀어야 돼. 자, 그럼 뿔마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5가 마이너스 A7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6항이 지금 빵인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괜찮죠? 6항이 빵인 거. 자, 그럼 6항이 빵이니까 잠깐만. 6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5번 더한 건데 이게 빵 나왔다. 얘가 20이다. 공차는 마이너스 4구나. 그쵸? 그래서 20에서 공차 하나 뺀 16으로 그냥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스텝 1은 너무 심심한 것 같고 그쵸? 아니다. 다 빼지는 않을 거고 중항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해놨지만 너무 쉽긴 한데 15번 한 번만 해볼게요. 계속 중항 이용해서 근데 얘는 뭐 꼭 중항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합과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6항과 12항이 그냥 다 튀어나오네요.
그죠? 아, 너무 쉬웠다. 둘이 더하면은 2A2가 24. 아,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은 얘네 둘의 중항인 9항이 지금 빵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공차는 마이너스 4. 그래서 7항은 한 번 더 진행된 상태니까 그냥 8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1번.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흐흐흐흐. 19번 한 번만 해볼게요. 19번. 조금 어렵긴 한데 기출문제 아닌 걸로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3점짜리로. 따봉. 앞에 다 풀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답이 반토막이나 버렸어. 자, 아이고, 힌트가 없이 그냥 갈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쵸,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AM이에요. M항. 양수인 M항의 값만 전부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근데 초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값으로 갈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점점 작아지니까 양수인 항들만 들어간다면 어차피 앞에 1항부터 몇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1항부터 몇 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놓고 본다면 A라는 집합은 A1,
A2부터 아, 7항까지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초항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7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한 거예요. 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딱 보고 초항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7항이 얼마인지 바로 튀어나와요. 뭐라고 쓴 거지? 63. 아니, 미안, 거기다 큰데. 아니, 근데 요거, 정렬을 공제가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가? 자, 요거를 힌트를 좀 더 가볼게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딱 어떤 상태라고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계속 나오는 이 수열에서 양수인 거는 7항까지만 양수라는 얘기예요. 얘가 마지막 양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초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한 거기 때문에 A에다가 빼기 10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럼 A 빼기 10이면 얘도 자연수겠죠? 자연수에서 10 뺐는데 정수가 아닐 리가 없겠고 걔가 양수로 나온다면은 얘가 마지막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면 11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 얘가 12가 돼버리면은 8항도 양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7항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11이고요. 이해될까? 그렇죠? 그러면 초항과 마지막 항 다 구했고 항도 7개인 거 아니까 전체 평균 10의 절반 6. 6이 7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풀이가 너무 길지 않게끔 계속 고민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치. 1항이 지금 11이지. 그 다음에 7항이 1이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2의 절반 6이지. 6이야. 그래서 3.5항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괜찮을까? 맞았어? 못했어? 어디가 안 돼? 시간 쓰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거 안 쓰고 할 수 있어야 좋다는 말이지. 아니야. 결국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눈치 빠르면 그냥 바로 캐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7항이 초항에다가 6D 더한 거지. 그럼 6D가 10이잖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A 빼기 10이 마지막 자연수인 거예요. 그치? 네. 그치? 제가 2가 되면은 8항이 또 양수가 돼. 그러니까 제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그쵸? S7,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개수 절반. 그쵸? 7, 6이 42. 답은 42예요. 42예요. 이야, 화이팅! 자, 그리고 저기 미안해. 22번 한 번만 해봅시다.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울 텐데. 조금 어려워. 미안해. 교육청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교평수에도 있는 거라서 아마 좀 본 사람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치. 뭔가 조금 이상하지. 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뭐냐면,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안에서 얘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1이면 1부터 2까지인데. 잠깐만. 요식이 어떻게 나온 거지? 이 결국에는 첫 판을 마지막 판을 첫 판을 마지막 판을 얘의 그러네. 미안. 오케이. 자, 미안. 요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죠. 모든 공차는 자연수, 모든 항은 정수. 자, 가조건을 딱 봤을 때는 0이 내는 없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럼 얘는 뭐지? 부호만 반대로 나오네. 그쵸?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괜찮죠?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게 어차피 이 얘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창은, 아니다. 공차가 자연수인데, 모든 항이 정수고,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온다는 거는, 어떤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AM항과 AEM항이 나오면은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 나왔다. 그럼 얘는 8 나오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뭘 쓰고 싶어져요? 진짜 등차 수열은 무조건 얘부터 떠올려야 돼요. 안 쓰더라도 얘부터 떠올려야 돼요. 뭐라 그랬죠? 그냥 중앙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뭔가 건수만 잡히면 그냥 무조건 일단 중앙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한번 중앙으로 생각해 볼까? 그럼 2m과 m을 더하면 3m. 2분의 3m항이 망이 되겠죠? 괜찮죠? 뭐야, 2분의 3m항이 있어? 뭐 있다고 일단 계산해보면. 그쵸? 그럼 잠깐만. 0인 항이 없는데? 그럼 얘는 뭐란 뜻이에요? 3.5 같은 애라는 거예요. 계산상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연수 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m이 자연수 중에서 얘가 홀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m은 홀수구나.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m이 만약에 3이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럼 여기가 6항이 8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4, A5 놓고 봤을 때 숫자가 딱 안 맞네. 9로 갈게요. 9. 그럼 6씩 차이가 나겠네. 마3, 3.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항 4.5항이 존재를 못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 구조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0이 안 나오고. 괜찮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뭐예요? 절대값 AM, 절대값 AM 플러스 1, 절대값 AM 플러스 2, 플러스, 그쵸? 요게 지금 홀수기 때문에 요 바로 직전항을 우리가 A 2분의 3n-1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딱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음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다음항 A 2분의 3n 플러스 1항 딱 얘랑 부호만 반대 있네요. 괜찮죠? 그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나온다? 2m항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요것과 요거는 둘이 절대값, 크기 합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얘만 지금 64 나오는 걸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들어가도 이게 조금 힘들어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조금만. 응? 종이 한 장? 넉넉하게. 괜찮아, 넉넉하게. 화이팅. 미안. 이게 조금 지저분한 게 좀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지금 얘를 딱 보면 어때요? 지금 딱 정가운데 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래 이 얘를 딱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차 D죠. 이렇게 공차 D예요. 이렇게 공차가 D입니다. 얘는 2분의 D예요. 오케이. 초항과 공차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2분의 D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가운데 어느 특정항이 지금 있죠? 이게 뭔지 몰라요. A 3m 빼기 1의 절반항. 그쵸? 얘가 3m 플러스 1의 절반항으로 놓고 본다면 얘가 2분의 D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의 절대값의 총합을 나타내는 건데 얘네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나 오른쪽은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차이가 있어요? 없죠.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럼 얘네만 다 더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D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항 차이가 존재하는지만 놓고 보면은 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항 차이를 놓고 보면은 2n에서 3n 플러스 1을 뺀 거니까
2분의 n-1이 되겠네요. 아, 얘는 이거에다가 공차를 2분의 n-1만큼만 더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초항마랑 다 나왔잖아요. 초항과 마지막 항합 한계수 절반.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풀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 사실 지금 내가 이게 교육청이라서 교육청 공식 해설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해설지가 어떻게 풀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지금 딱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해설지를 본 기억이 내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난 넷플릭 항상 최선이니까 미안해. 그래서 해설지를 딱 봤는데 와 진짜 되게 복잡하던데. 얘는 진짜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내가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진짜로. 미안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안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미지수로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운데, 자, 지금 얘를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요것만 다시 써본다면은 얘는 얘부터 얘까지 더한 거 64의 2배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괜찮죠? 자, 조금만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은 A 2분의 3n 플러스 1부터 A 2m까지 더한 게 64라고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잖아요. 2분의 D. 그렇죠? 얘가 딱 공차 절반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 2분의로 놓고 봤을 때 2분의 m 플러스 1d 빼기 d. 뭐야. 2분의 m 마이너스 1d. 2분의 d 플러스 m 마이너스 1d니까 2분의 m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2분의 md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계수가 몇 개? 요거 플러스 1개. 괜찮죠? 항 차이가 2분의 n-1항 차이 나니까 초항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개예요. 그렇죠? 요게 2분의 n 플러스 1개 항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항계수 절반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둘의 평균이 그 항계수만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64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 그렇죠? 약간 좀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인데 자, 이걸 하고 내가 마지막 마무리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왜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 좀 이따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와보면 둘둘둘, 그렇죠? 얘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하면 2의 9제곱이 될 겁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d가 2의 9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공차도 자연수, 항 m도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을 해도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로 나왔다. 전부 다 2의 9제곱의 약수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소인수 어차피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와요. 오케이? 이해될까?
기억나지? 따봉. 좀 이해될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는데. 응.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이거 512. 응. 다 해봐야 맞아요. 이게 약수라서 케이스별로 다 찢어내야 돼요. 좀 이따가 정리해줄게. 하하하하. 오케이, 따봉. 이해될까? 그치. 야, 좀 지저분하지? 처음에 계산도 잘못했어요. 괜찮아. 화이팅입니다. 오케이. 이해될까? 그건 아니긴 한데. 하긴 한데 너무 많이 나왔어. 이해는 오케이. 아니야,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약간 오케이. 여기부터 잘 모르겠어요. 저거 둘이 더하라는 이유는 알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밑에 거 저거 더한 거 2배인 거 괜찮아요? 2분의 3m 플러스 1항부터 2m까지 합의 2배인 거. 밑에 거가 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am부터 2m까지, m항부터 2m까지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밑에 거 2배인데 어차피 밑에 건 다 양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등차수의 합, 밑에 것만 등차수의 합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 합 전체 절반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근데 2분의 3n 플러스 1항은 어차피 2분의 d지. 그러면은 2m항은 어차피 둘이 2분의 n-1항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EM에서 2분의 3n 플러스 1을 빼면 되니까 2분의 n-1항 차이 나니까 그걸로 딱 따지면 2분의 md가 난다라는 거지. 둘이 더해야 된다. EM항이 들어간다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 더한 거에 합의 절반이 64다라고 해서 저렇게 정리한 거지. 오케이, 괜찮아? 2분의 n 더하기 1 곱한 게 몇 개의 항 개수인 거고? 그치, 한 개수가 2분의 n 플러스 1개거든.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지우고 봅시다. 요거는 어차피 보조적으로 쓴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전부 다 약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제곱수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m 플러스 1이 2인 경우, 그렇죠? m이 1인 경우 라면은 얘는 2제곱이니까 공차가 2의 7제곱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m이 1이면은 1항과 2항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시그마 m부터 2m항까지 절대값 a, k 라고 한다면 얘는 1항부터 2항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a1, a2의 절대값 합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러면 공차가 지금 얼마? 128. 128이니까 얘가 2분의 d라서 얘가 64로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64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128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공차가, 아니, m 값이 또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되니까 3밖에 안 돼요. 3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3 더하기 1
4의 제곱이죠? 그게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공차는 2의 5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m에 3 들어갔으니까 얘는 절대값 a3, a4, a5, a6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딱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2분의 d, 2분의 3d, 마이너스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3d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공차가 지금 32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16 나오고 있는 거고 얘가 4, 8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차가 32니까 얘는 마이너스 16, 이건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실제로 둘 더하면 64, 얘도 64 맞잖아요. 괜찮죠? 그게 m이 딱 3인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되냐? 되죠. m 값이 5인 경우 5 안 돼요. 이거 홀수가 아니라 얘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m 값이 7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 8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그쵸? 그래서 공차가 2의 세제곱이구나. 아, 2의 거듭제곱이 얘는 2개씩 들어가니까 m이 빵일 리는 없으니까. 그죠? 7제곱, 5제곱, 3제곱, 1제곱. 그러려면 m 값은 15.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또 뭐냐? 7개잖아요. 그러면 7부터 14까지예요. 이 되게 많아요. 여기만 8, 9, 10, 11, 12, 13, 14. 딱 여기까지만 할게. 이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정가운데 있는 애가 딱 얘네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d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d라는 얘기예요. 공차가 지금 딱 8이기 때문에 얘가 4란 얘기죠? 그럼 얘는 12, 얘는 20, 얘는 28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거 4개 더하면 얼마 나야 된다? 64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딱 둘 더하면 32, 64 맞죠? 그러니까 왼쪽도 진짜로 64가 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어때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아닌가? 잘 만들었어. 교육청이 이 정도면 되게 열심히 잘 만든 거예요. 교육청이. 아닌가? 미안해. 그러니까 중간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정리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쁘게 정리가 되지 않나? 미안. 공감대 형성 제로. 자,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냥 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결국에 답은 뭐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공차들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128, 32, 8, 2 이렇게 나오니까 160에다가 10 더했으니까 답이 17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문제 자체가. 미안. 자, 스타트는 어디라고요? 예. 중앙을 써보고 싶어지네. 근데 0 나오면 안 되네. 이게 존재할 수 없는 항이구나. 일단은 둘 더해서 0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 입장에서는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부만 반대로 대칭 구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칭 구조로 나오면은 아예 그냥 공차 절반으로 반반 나오거나 아니면 0인 항이 있어서 나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몰라. D, E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D 이렇게 나오나, 그죠? 이렇게 나오거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몰라. 마이너스 ED, 마이너스 T, 0, D, ED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2분의 D, 2분의 3D, 마이너스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3D. 이거 왜 더 있어요? 절대 없다니까. 이해돼요? 일단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무조건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왜냐면 무조건 좌우 대칭이니까 등차 수열인데. 그렇죠? 근데 그 중앙이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냐 안 하냐, 어차피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며. 그럼 무조건 이거지 뭐. 그래서 그냥 이쪽에 초점 자꾸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가 반반 대칭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아, 오른쪽 반만 64로 가자. 그러면 굳이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양수만 빨리 생각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계산 안 해도 돼. 계산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핵심 포인트만 자꾸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네.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네. 그냥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괜찮죠?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안 보일 때 솔직히 내가 맨 처음에 이 문제 딱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 보고서 그냥 반반 더해서 했어요. 그래서 쉽네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중앙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앙 논리에 관련된 거. 중앙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수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뿅. 오케이. 알았어. 자, 아이고, 너무 많이 떠들어서 미안해. 쉬어야 되는데. 그치? 한 번 쉽게? 25분까지 미안해. 9분만 쉽게, 9분만. 허이. 야, 이 큰일 났다. 나 이렇게 많이 떠들 줄 몰랐어. 나 이거 솔직히 한 10분. 미안해. 잠깐 쉬었다 갈게.